네, 이번 시간은 CPP 제3과목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의 아, 이용, 제공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과목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다 언급 계속했고 계속 반복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이용하고 제공에 대해서는 위탁 수탁이랑 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은 현재 굉장히 뭐 그냥 단순히 그냥 시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건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다루기 지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특히 위탁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위탁이랑 제공에 대한 따로 빼가지고 제가 보충 자료를 만들려 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빼고 이제 저희가 그 부분만 빼더라도 법적에서 이제 각 사항들 지켜야 될 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으로 포커스를 잡아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수집하고 똑같이 이 부분에 이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게 학습하실 분들은 이걸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낫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쭉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도 이렇게 안내를 드렸듯이 이거는 지금 위탁하고 3자 제공에 대한 거는 별도 보충 자료를 보시고 이 외적인 것들, 물론 여기에 위탁하고 수탁하고 내용이 많지만 이 외적인 사항들, 각 사항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습을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넣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포커스를 집어서 봐야 할 것이 3자 제공을 그냥 똑같이 다 3자 제공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엄밀히 목적 내에 제공이 있고 목적 외에 제공이 있거든요. 그래서 17조, 18조가 있어요. 이게 붙어 있으시니까 그냥 똑같이 보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엄밀히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좀 중요한 포커스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법률을 이렇게 펴놨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보셔야 하는 게 맞고요. 번거로우실까봐 저는 일단 캡처를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넣었는데 이게 좀 잘 안 보일까봐 늘렸는데 늘리다 보니까 많이 좀 글씨가 깨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서론이 좀 길어지는 것 같고요. 목적 내 제공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17조입니다. 17조 개인정보 제공이고요. 말씀드렸듯이 목적 내 제공은 뭘로 구별하냐면은 제가 이런 질문 받았어요. 목적 내 제공하고 목적의 제공을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뭐예요? 저는 그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일한 처리자. 무슨 말이냐면 A라는 그룹이 있어요. 계열사가 있겠죠. A 계열사, B 계열사, C 계열사. 자, A에서 수집한 정보를 C에서 쓸 때 위탁인가요? 제공이에요. 3자 제공이에요. 같은 그룹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제공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목적 내니까 지금 목적 내만 표현하겠습니다. 같은 처리자예요. 그렇죠. 처리자가 같은 곳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도 책임자 있고 지금 책임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리자를 말을 하는 겁니다. 같은 처리자이기 때문에 이럴 때가 목적 내 제공이라고 볼 수가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엄밀히 또 각 사항마다 아니면 요즘에 또 각 사업장마다 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정확히 뭐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다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은 못하지만 그나마 좀 표현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팁 아닌 팁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상황 한번 보시죠. 이 항목을 잘 보시길 바래요. 제가 계보법에는 항상 사총사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사총사가 첫 번째 형이 항상 목적이었어요. 항상 그 법에 들어가면은 그 법에 주어 있죠? 이거는 개인정보 제공이죠? 그러면 이 주어가 형이 돼요. A가 1번이고 그 다음이 2번, 3번, 4번 해서 5번 이렇게 붙어요. 아무래도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항목을 깜빡하실까봐 항상 계보법에는 사총사 플러스 그 법의 주어. 그래서 전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설명이 이건 항상 사총사예요. 이 항목을 여러분들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암기 못 하시는 분은 헷갈려 하시죠. 사총사 플러스 항상 이 법의 주어다. 전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제공을 받는 자 중요하죠. 제공을 하는 자 아니에요. 받는 자예요. 특히 말장난이 심하죠. 국어 문제가 시험이 이런 거 좀 유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항목을 잘 봐야 된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또 중점적으로 받을 게 정보 주체가 또 구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어쩔 때가 수집이고 어쩔 때가 수집이래. 어쩔 때가 수탁이고 어쩔 때가 제공이냐. 굉장히 어려워요. 엄밀히 따지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애초에 정보 주체가 내 정보를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지 예측이 가능한 범위면 수탁이라는 개념이고, 예측이 안 되면 3자 제공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의미만 아세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또 굉장히 지금 법적인 문제가 논의가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섣불리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리고 목적내 제공할 때 특히 공공기관 어떻게 해야 되죠? 공공기관은 아무래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일 때는 취급을 할 때 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는 거. 그렇게 그냥 목적 내 제공하고 목적 외 제공을 구별을 해야 된다는 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엔 18조를 볼게요. 똑같이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붙어있어요. 17조, 18조. 그러니까 이건 제공이구나 하고 그냥 똑같이 보세요. 근데 달라요. 17조는 목적 내, 18조는 목적 외.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목적 내랑 목적 외를 일단 제가 정확하게 구별하기 전에 먼저 이걸 한번 보시죠. 7번. 정보 주체가 열람을 요구하면은 아까 제가 수집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이 A라는 기업한테 얻어왔어요. 개인정보를. 홍길동이 물어보겠죠. 내 개인정보 어디서 났냐고. 그거 알려야 된다고 했죠. 이때 알려야 되는 항목 3가지 기억하시나요? 출처, 그리고 내 정보를 사용할 목적, 아니면 또 거부권이 있죠. 근데 이 7번 조항은 물론 공공기관에 한해서요. 이거는 알리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공개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죠. 범죄를 위해서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형사특별법도 있겠지만 특별법도 있고 이런 사항은 공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5항 즉 제3자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에서 정하는 소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우 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남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그런지 파악을 할 수 있기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보호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목적의 제공도 사실은 정보 주체나 제3자한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요. 그러니까 목적 내 제공이든 목적의 제공이든 다른 3자한테 넘겼다고 해서 이거를 뭐 그 3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 3자가 손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3자가 책임을 지지만 3자한테 넘겼다고 그 고객 정보를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에 대한 제약사항을 위해서 지금 17조랑 18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주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이익은 가장 큰 첫 번째가 재산상 이익이에요. 항상 재산상. 그 다음 신체 뭐 그렇게 들어가겠죠. 그 범위 내에서 침해하지 않는 한. 여기 바로 여기 있네요. 직구 쓰시네요. 네, 여기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제외. 이때를 빼고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 내든 목적 외든 정보 주체의 보호를 위해서 있는 사항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감 정보든 고효식별 정보든 목적의 제공도 원칙적으로 제공을 하면 안 돼요. 다만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제공을 한다. 특히 이 사항 여기 4번부터는 이렇게 3파선을 그어보자면 항상 4번부터 3파선 긋죠. 개인정보보호법 1장, 2장, 3장, 4장 있으면 항상 이렇게 4장부터 3파선 긋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항상 좀 공통된 점을 저는 잘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해를 하시던 암기를 하시던 조금 더 수월한 편으로 넘어가시죠. 그래서 여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해서 이 이상은 정보 처리자 업체의 제약이고 여기는 정보 주체 이익이라고. 어쨌든 그래서 이 384는 항상 이 4부터 이렇게 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으면 여기는 사실은 공공기관에 한해서요. 그 말은 일반 기업은, 그러니까 민간 기업은 이걸로 인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이 4번 사항 지저보니까 지울게. 이 4번 사항 통계 개인정보란 식별이 가능해야 개인정보죠. 그래서 우리가 비식별을 하죠. 비식별 했다는 거는 뭐 마스킹 처리를 하든 통계 처리를 하든 비식별 처리했다는 자체가 개인정보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을 위해 비식별을 했을 때 이때 제공할 수가 있어요. 어떤 단체가 동사무소 가서 당신의 동사무소에 이 지역에 우리가 뭐 어떤 인구 통계를 내기 위해 얻는다 그러면은 제공할 수 있어요. 단 어떤 조건일 때 제공하는 자가 비식별을 해서 제공해야 돼요. 제공받는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정리할게요. 이럴 때 제공할 수 있죠. 제공할 때 제공하는 자가 비식별화해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제공받는 자가 비식별화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무 책임자나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건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이게 표준지침 8조일 거예요. 8조가 비식별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돼요. 표준지침 개인정보 표준지침 8조예요. 8조가 비식별이에요. 비식별. 네, 그래서 안전을
그 내용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안전성 기준을 제공을 조치를 취해야 돼요. 취한 다음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제가 없는 말 지어내는 게 아니라 다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때 1개월 안에 30일 안에 공개. 단 여기 7번 범죄 수사, 이거는 공개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 7번 빼고 이렇게 공개를 해야 돼요. 제공했을 때 이름, 뭐 주소, 전화번호 그냥 퉁쳐서 법 몇 조에서 제공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부적절해요. 이거는 어느 부분이 있냐면 영향평가 PI 있죠? 그 부분에 명확히 조금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안 바래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 전문가가 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학습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우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런 조건으로 인해서 제공했다, 이거 하나라도는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 물론 구체적으로 따지면 각 항목마다 명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공한 일, 제공 항목, 그리고 인터넷 공고해야 되죠. 제가 말씀드렸나? 추가적으로 가름 방식이 공개 안내 있죠? 공개할 때 가름이랑 고지할 때 가름이 있어요. 근데 공개할 때 가름은 항상 똑같아요. 지역신문 2회 이상, 아니면 인터넷에 30일 이상 이렇게 됐고, 고지는 뭐 일주일이죠. 네. 어쨌든 그 내용이 아니니까 인터넷에 공고, 요즘에 다 인터넷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말씀드렸듯이 정보 주체가 요구를 하면은 이런 사항을 알려야 돼요. 근데 이거 여러분 잘 보시면은 비슷하지 않나요? 뭐랑 우리가 1과목에 배웠던 미국의 옵트 인일까요, 아웃일까요? 옵트 아웃이죠. 여긴 유럽이고 옵트 인이죠. 지금 제가 그 얘기 왜 했냐면, 옵트 아웃이 뭐예요? 일단 쓰잖아요. 그 나중에 정보 주체가 거부하면은 그때 이제 뭐 스팸이든 뭐든 거부할 수가 있잖아요. 목적의 제공이, 그러니까 제3자 제공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거를 암기를 하시기 쉽게 의미를 옵트 아웃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유럽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옵트 인 방식이에요. 근데 이 부분만큼은 옵트 아웃 방식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먼저 쓰고 정보 주체가 요구를 하면은 뭐 차단하든지 정지하든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선 사용하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이제 여러분들이 숫자도 같이 보셔야 되니까 이 숫자까지 같이 보시길 바라고요. 번외적으로 제가 블로그에다 이 퀴즈를 냈어요. 이렇게 설문지처럼 이렇게 실제 이렇게 퀴즈 문제를 풀 수 있게. 오지선답 아니에요. 팔지선답으로 됐어요. 네. 도움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거 할 때 지금 현재는,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는 이메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오픈톡방에 카톡 닉네임까지 수집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100% 이걸 광고를 하겠다거나 홍보를 하겠다 그런 의미 전혀 없고요. 이게 저는 이 오픈톡방에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데, 오픈톡방 자체가 익명성이 있다 보니까 제 정보는 연락처, 제 이름까지 저는 다 공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비매너로 이렇게 여기서 광고하셨다 나가시는
추방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인구가 좀 인원이 점점 늘면 늘수록 광고하시는 분도 있고 비매너자들도 좀 늘고 있어요. 특히 여기는 오픈톡방이라는 게 이름 아무렇게나 정해놓고 들어왔다가 나가서 또 다시 이름 바꾸고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매너자가 이런 몇 분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분을 나중에 좀 차단할 수 있게 제가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하면은, 이분들도 어차피 학습을 하러 온 거기 때문에 비매너자지만 이걸 할 때 어떻게 좀 그런 분들을 좀 필터링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메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개인정보 배운다고 뭐 이 사람 봐라 막 수집할 때 동의 항목도 없고 막 너무 그렇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저도 말 그대로 그냥 순수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숫자까지 이제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5년 징역은 벌금, 징역하고 벌금은 같은 거니까 항상 따라다니고, 5년 이하 징역은 5천만 원. 1년에 1,000만 원이네요. 네, 1년에 1,0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5년은 항상 5천, 3년이면 3천, 그런 식으로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맨 처음에 기억하시죠? 이 앞부분. 네, 기억하시죠? 네. 왜 잘 보라고 하셨죠? 왜냐면은 이제 저는 여러분한테 2장부터 해가지고 많이 안내를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못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좀 더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정리하면서 실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커스만 좀 찝어드리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냈고요. 뭐 이건 뭐 아까 제가 눈에 말했으니까 뭐 목적의 제공은 당연히 선택 항목이고 동의시 별도로 표시해야 되는 항목인 거고, 이거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제가 항상 사총사가 따라다닌다고 했어요. 개국법. 그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의 주어가 항상 형이 된다고. 사총사는 항상 똑같고, 다른 데 가면은 또 다른 데에서도 사총사고, 여기서 그 법의 주어가 항상 첫 번째 형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1번은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뭘까요? 이거는 제공받는 자죠. 자, 그러면은 2번은 제공을 받는 자일까요? 하는 자일까요? 자는 맞아요. 끝에 제공하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여러분들 이렇게 늘 계속 이렇게 보면 당연한 거지, 그쵸? 당연하게 넘기셨죠. 근데 시험을 보실 거면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바로 나와야 되죠. 제공받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틀리시는 분은 앞으로 법을 보실 때 유념해서 보세요. 그 아직까지 시험 공부를 부족한 거죠. 이건 너무 뻔한 거죠. 이건 뭐죠? 이용 또는 제공 받는 자의 항목? 아니죠. 말도 안 되죠. 제공 받는 자 항목 하면은 말 어구 자체가 틀리잖아요. 제공하는이죠. 제공하는 항목. 그러면 이거는 제공 받는 자일까요? 하는 자일까요? 제공하는 자의 기간? 이것도 제공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낸 걸 보면은 공통점을 보이실 거예요. 받는 자, 제공받는 자, 그쵸? 제공받는 자죠, 그쵸? 그럼 제공하는 자는 어디예요? 하는 자는 이거 하나예요. 쉽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학습 방법을 되게 쉽게 안내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정해 주세요. 많이 좀 수용해 주시고 동의 좀 해주세요. 네, 위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위탁 관계는 조심스럽지만, 제가 뭐 이거 추가로 위탁하고 제공해서 다루겠지만,
추가로 넘어가기 전에 추가 학습 자료를 안 보신 분은 이거를 통해서 약간 맛만 보세요. 일자, 이자, 수탁자, 삼자 이렇게 구별하는데 뭐냐면 일자는 정보 주체예요. 그렇죠? 이자는 업체예요, 업체. 그래서 법적인 우리 용어를 하면 처리자가 되죠. 개인정보 처리자. 수탁사를 뺄게요. 삼자는 방금 저희가 했죠. 목적 내 제공도 있고 목적 외 제공도 있고 말 그대로 삼자예요. 수탁자는 그 삼자에 들어가요, 제공이 들어가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탁자는 직원이라고. 처리자의 직원이에요. 업체 직원. 그래서 수탁자도 엄멸히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집 때 안내 드렸나요? 그 추가 동의 항목 중에 그 홍보 마케팅일 때 추가 동의를 받는다고. 근데 수탁할 때는 고지한다고. 그 많은 분들이 왜 동의를 받았는데 이자도 동의 받았는데 수탁하는 업체가 왜 고지만 하냐? 애도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직원이잖아요. 이미 동의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구별하기 쉽게 위탁은 동의가 없다고, 추가 동의 없다고 그렇게 제가 안내 드렸죠. 망법도 똑같다고. 뭐 그렇게 제가 많이 정리를 잘 해드리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렇죠. 여러분들 암기하기 쉽게 많이 도와드리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이렇게 한번 내봤어요. 아까 A 계열사가 있어요. A 그룹이. A 계열사도 있고 이 계열사에 쇼핑몰이 있고 이 계열사에 은행도 있어요. 그리고 건설사라고 치죠. 그림을 그리니까 좀 보이죠. 이제는 그냥 이렇게 보면 보이시나요? 어렵죠. 근데 이렇게 그리면 조금 보이죠. 자, 그럼 계열사 내에서 이 쇼핑몰에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고 물건을 받아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얘는 위수탁이죠. 처리자가 이자, 같은 이자인데 처리자가 위탁이고 위탁 받은 자, 그러니까 을이죠. 갑을이 되는 거죠. 얘는 수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뭐 갑을 병정 정 이하까지 뭐 쭉 내려가죠. 어쨌든 그 수탁이 되는 거고, 이럴 때는 위험관리 계획에서 또 따져보자면 수탁은 위험을 전가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위험을 전가하는 거죠. 물론 지금 그 얘기는 아닌데 너무 뜬금포였나요? 위험관리 계획에서 위험 회피 있고 위험 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같이 학습을 하셔야 돼요. 뭐든지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 같이 포괄적으로 알아셔야 돼요. 위험 전가, 위험 회피가 있죠. 이럴 때는 위험 전가예요. 수탁한테 넘긴 거잖아요. 어떤 A라는 그룹이 위험 분석을 했는데 DOA 산정에서 뭐 기준을 8로 잡았다. 뭐 결과 12가 나왔다. 이 DOA 기준이 넘어갔으니까 위험을 회피하든지 전가해야 되는데, 이때 할 수 있는 게 어떤 뭐 삼자 제공이든지 수탁한테 넘기는 게, 이게 위험 전가예요. 네, 아무튼 좀 번외적이었지만 이런 것까지 같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건설사는 어떤 뭐 아파트먼트나 뭔가 지어서 분양을 하죠. 이건 뭐죠? 내 정보를 열로 쓴다는 거는 목적 외예요. 이거는 목적 외 삼자 제공. 자, 그러면 내 정보를 같은 그룹의 은행에서 쓴다. 그거는 목적 내 삼자 제공이에요. 그래서 목적 외랑 목적 내를 조금 구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목적 내랑 목적 외랑 조금 구별이 되시나요? 그래서 목적 내를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학습상으로
지금 실무상이 아니에요. 실무로 따지면 엄청 복잡하니까. 학습상으로 따질 때 동일한 처리자다.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간주하시면 된다. 그게 포커스고, 지금 이제 위탁이니까 위수탁에서의 포커스는 손배 문제. 또 있을 텐데. 예, 또 있네요. 이걸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3자 제공하고 위탁일 때 예측이 가능해요. 정보 주체가 위탁일 경우에는. 택배사도 있을 테고, 그쵸? 근데 사실 실무에서 이 택배사들을 수탁사로 관리가 힘들어요. 수탁사가 택배사가 더 갑이죠. 네, 더 갑이에요. 그래서 어떤 쇼핑몰이 수탁사를 관리 감독한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추가 동의 받고 3자 제공으로 처리하는 게 업무상은 더 편할 거예요. 그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렇고 어쨌든 그냥 실무적인 문제고, 그 실무적인 문제는 지금 뭐 법을 뭐 개정한다고 하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정부 주체 입장에서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하죠. 엄밀히 따지면 택배사라고 본다면.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면 위탁이다. 그리고 이건 너무 그냥 교과서적인 문제죠. 이거는 이자의 업무를 위한다. 수탁사는 돈 안 받아요? 수탁사도 돈 받잖아요. 근데 그 고유의 업무가 이자한테 있냐, 아니면은 여기에 있냐. 그래서 그 고유의 업무가 은행일 경우, 등록금 내는 은행이 대학교 등록금을 내요. 근데 우리가 은행 가서 내죠. 그 은행이 수탁사일까요? 제공사일까요? 실무로는 답이 없어요, 현재. 왜냐하면 은행은 은행 고유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건 좀 어려운 내용이고, 이건 좀 그래서 교과서적인 내용인데, 그렇게 뭐 처리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목적이다. 그럼 이자고, 아예 별개다. 그 3자. 그리고 수탁은 관리 감독하죠. 근데 3자는 관리 감독을 안 하죠. 아예 책임이 넘어가죠. 그래서 관리를 누가 해요? 이자가 안 해요. 3자가 하죠. 그럼 3자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손배. 사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위수탁 할 때 위수탁 계약서를 쓰는데 그 밑에 사실은 손배 문제도 포함이 돼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이 손배 내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있고 없고를 따져서 있으면은 그럼 너네는 수탁 업체가 되는 거네. 그게 없으면은 그냥 너네는 독보적이니까 너네 거니까 그냥 3자, 그래서 3자 이렇게 구별도 하는데, 이게 지금 좀 이것만 교과서적인 게 아니라 이것도 약간 좀 교과서적인 거고 이것도 약간 좀 교과서적인 거예요. 좀 조금 많이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위주니까 이런 식으로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 때문에 행안부에서 저희 그 출처를 명시했어요. 궁금하신 분은 이 행안부에서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라고 18년도 7월인가 이렇게 해서 하나 발부를 했어요. 요새 가장 논쟁이 되는 은행, 그리고 택배, 지금 서점으로 했는데 교환해주는 서점, 이렇게 해서 엄밀히 지금 안내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교 등록금을 은행에서 내면은 이거는 위수탁을 보는 게 맞다. 근데 지금 이것도 약간 좀 1차적인 게, 대학교의 은행 계좌가 A라는 은행 계좌가 있어요. 이걸 쓸 때가 지금 사실 이상해요. 근데 만약에 C라는 은행도 있잖아요. 근데 고객이 C라는 은행에 가서 대학교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잖아요. 이 대학은 은행이 이거 하나뿐인데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요.
더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가면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은행은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렇게 수탁으로 구별했다는 거. 그러니까 좀 위탁 수탁 관계가, 이거는 지금 학습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는 보실 필요 없고요. 실무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하는 업무가 이런데 이게 지금 위탁 수탁이 좀 애매하다, 그런 분들 이거 한번 보셔서 명시를 할 수 있죠. 행안부에서 이 수탁 안내서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제시를 한다. 그래서 우리도 위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법적인 명시 자료,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판단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쉽게 뭐 1자, 2자, 그 다음에는 무조건 다 3자. 어렵죠? 네, 너무 어려워요. 이게 지금 GDPR에서는 이 위탁하고 3자 제공하는 관계가 명확해요. 아무튼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업 양도 똑같아요. 3자 제공이에요. 3자 제공이고 해외 이전도 3자 제공으로 봅니다. 그 영업 양도 목적이 기존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때는 3자 제공이 아니죠. 그냥 기존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영업 양도 기존에 하던 거를 똑같이 해요. 그럼 이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바뀔 게 없죠. 안내만 하면 돼요. 근데 뭔가 좀 바뀌었다. 그냥 3자 제공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똑같으면 별도 동의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안내만 하면 돼요. 읽어보자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알려야 한다. 그래서 이런 항목을 알려야 되는 거고, 제가 이거를 지금 설명을 따로 안 했나 본데, 말씀드렸듯이 영업 양도를 할 때 홍길동 회사가 있어요. 이렇게 하죠. 홍길동 회사, 그리고 인수인계 받는 회사. 홍길동이 장사가 잘 돼서 권리금을 받고 팔 수도 있고 장사가 안 돼서 팔 수도 있죠. 이전할 때 홍길동이 안내를 해야 돼요. 고객한테. 이게 맞는 거예요. 이전을 받으면 애도 안내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안 해도 돼요. 애가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애가 안내를 안 했어요. 그럼 애는 안내를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양쪽 다 하는 게 가장 적절한 거고, 특히 애가 하는 게 가장 적절한 거예요. 그리고 업무가 자, PC방에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PC방이요. PC방을 넘길 때 똑같이 PC방을 한다. 그냥 통지만 하면 돼요. 고객들한테. 근데 PC방 말고 다른 걸 한다. 식당을 한다. 그러면은 아까 제공처럼 똑같이 고지를 해야 돼요. 추가 동의를 받던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같은 목적이에요. 같은 목적일 경우 이때 통지예요. 제 통지는 뭐라고 했죠? 고지라고 했죠. 고지는 뭐죠? 1대1로 안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메일도 돼요. 전화도 돼요. 근데 문자 안 돼요. 문자를 받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상대방이 문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 가능해요? 전달성이 없잖아요. 전달했다고 증거 자료로 증적으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1대1이던 1대 N이던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안내는 그냥 공개하는 거예요. 네. 동의는 뭐 말할 필요 없이 좀 더 세부적으로 피드백을 받아오는 거고. 그래서 목적이 다르면 추가 동의라고 했죠. 이거 그래서 제가 아까 3자 제공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같은 목적이라는 근거가 이게 뭐냐면 같은 목적일 때는 통제고 목적이 다르면 추가동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같은 목적일 때는 똑같은 처리자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수를 받았어도 똑같은 목적이면은 똑같은 처리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다르면 처리자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해되죠?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 아까 말씀드렸어요. 통지할 때 그 항목 있고 양도자, 양수자 양쪽 다 통지하는 게 적절해요. 근데 정 안 되면 양도자가 통지하는 게 적절하다. 근데 이 양도자가 안 하면 양수자, 인수인계 받는 양수자라도 해야 된다. 둘 다 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통지하는 시기가 제가 이걸 빼먹었는데 가게를 매각해요. 가게를 매입해요. 언제 통지할까요? 매입하는 시기? 이거는 법적으로 명시는 정확히 안 되어 있어요. 그냥 권고사항으로는 되어 있어요. 이때 계약할 체결. 계약한다고 바로 가게를 인수인계를 하진 않잖아요. 계약하고 그럼 우리가 이번 달까지 인수인계 합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 됐을 때 계약이 됐다는 거는 언제 위임을 넘기잖아요. 넘긴다는 게 확실히 떨어진 거잖아요. 계약서를 썼다는 자체가 그때부터 이제 알려주는 게 적절하다고 법에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자체가 이거는 뭐 의무성을 지금 현재 띄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자면 이때가 그냥 적절하게 본다. 그렇잖아요. 인수인계 다 하고 나서 우리 가게 넘겼어요 고객님 이렇게 안내하면은 이게 뭐예요? 미리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부할 수 있으면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게 적절한 거죠. 한 번 더 생각하시면 그건 어려운 내용이 아닌 거고 당연한 거니까. 네,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용에 대해서 저희가 총 정리를 했고요. 조금 이해 안 되시는 부분 그렇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안 되시면은 뭐 이렇게 글만 있는 것보다 제가 아까 안내드렸듯이 이렇게 그림하고 같이 보는 게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제가 안내 드렸잖아요. 그게 조금 더 이해가 명확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반복하시면은 네, 이제 법률에 대한 공부는 이제 저희가 거의 다 해가니까 네, 조금 더 고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